뉴욕 증시가 소폭이지만 반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좀 됩니다.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선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많이 누그러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를 보여줬을 가능성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지지가 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 매도 리포트가 갑자기 좀 많아졌죠.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매도 리포트가 가장 강력한 그런 파워를 만들어냈다 볼 수 있겠는데, 그것과 연계해서도 관련 종목군들, 뭐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든 아니면 2차전지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도 리포트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어떤 업황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섹터 구간에 대한 매도 리포트 얼마만큼 영향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배당주 쪽으로 더 많이 몰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배당주 관련한 종목군들이 안정성 또는 방어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배당주로 안전벨트를 지금 꽁꽁 동여 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네, 배당주에 대한 그 투자가 조금 이르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뉴욕 증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출발은 마이너스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조금 더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았는데요. 장 후반부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인데, 뭐 이런 정도라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락, 그 다음에 오전장 지나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쭉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줬거든요. 다우지수가 플러스 0.13%, 나스닥은 플러스 0.45% 상승했습니다. 일단 내려가던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만 풍겨주더라도 시장은 방향을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조금 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미국 정치권이 지금 샷다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24년 예산안을 합의해야 하는 마감 시한인 10월 1일, 지금 만 6일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계속, 계류 중에 있죠.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샷다운이 되게 되면은, 연방정부가 놀아버리기 때문에, 이 각종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향후의 통화정책이라든지, 또는 그것뿐만 아니죠. 일단은 공무원들이 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원 공화당에서 시간을 버는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일단 유예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라도 되면 일단은 뭐 셧다운은 넘어갈 테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셧다운이 진행이 될 텐데, 셧다운은 장기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최장 기간이 한 2주 정도 있었던가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리스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셧다운은 계속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치적 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은 또 한숨 돌리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지표 쪽에서는 이제 전미 활동지수가 마이너스 0.16이라고 되어 있다. 전월 수정치보다는 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미 활동지수, 뭐 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경기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조금 좀 둔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내용이고요. 특별하게 많이 밀렸다거나 아니면은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국제 수익률은 한때 4.5%를 웃돌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4.6%까지 올랐다.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요, 시장은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라면은요, 이 국채 수익률,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채권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매도가 나왔었던 어쨌든 간에 가격이 싸진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내려가겠죠. 하지만 채권을 팔아먹고 있다라는 것은 이 채권 국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고 다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만큼 견조할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다르게 얘기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현재로서는 국채 수익률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주가는 상승 마감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시장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채금리 상황은 증시에 매우 부정적이지만 AI는 매우 긍정적이다. 네. 그래서 상반되는 재료가 상충하고 있고 증시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조금 올라서는 모습이 있었고요. 반도체 종목군이 좀 상승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이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높여줬죠. 지금 AI 쪽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성장, 그 다음에 가능성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판매량이 자꾸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였었던 내용이 중국 쪽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일단은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하락을 멈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향후에 나타날 통화정책에서는요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8.9%, 제법 높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21%. 자, 이 정도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그 다음에 11월에 안 하면 12월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61%, 그 다음에 0.25 올릴 확률은 34% 정도 나왔다. 자, 이 정도도 사실은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하면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이 9월달에 많이 흔들렸지만 오히려 이제 이 이후부터의 상황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끝났다라는 인식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의 금리 이런 인상 가능성이 끝나버리게 돼버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구간대를 지금 잘 버티고 넘어가야 되고요. 어차피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막바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가야지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구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누려야 할 기간은 그 뒤에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죠. 아직도 비싸다. 2차전지 매도 리포트를 계속적으로 내놓는 증권가들의 이야기. 왜냐면 이제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그 항의도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뭘 말을 못해. 왜냐면 2차전지 매도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막 욕을 먹으니까 증권사 이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리포트를 잘 안 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도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리포트 자체가 매도 리포트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2차전지 관련한 매도 리포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고, 최근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또 그동안 또 계속 유진투자증권에서만 나왔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대부분의 증권사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매도 보고서가 총 8건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LNF,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낮춰잡는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비엠, SFA, PI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한 건씩 매도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그런 매도 리포트였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매도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은 증권사에서 잘 내보내지 않는 그런 성격의 리포트다 보니까 이렇게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시장에 영향력을 좀 줄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그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수급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차전 전기차 수요 상승폭이 줄어들어서 악재가 좀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리포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뭔가 이제 그 작당을 한 것 같죠? 네. 자, 이 틈을 타서 주가가 떨어지는 틈을 타서 진행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에코프로비엠 보고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임팩트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종목에 대한 매도를 제시했습니다. 매도를 제시를 했고, 목표 주가는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28만원이었는데 26만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촉발된 것 같긴 하죠. 에코프로도 많이 떨어졌고요. 관련 종목도 포스코 홀딩스는 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진 부분들이 이런 리포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리포트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였으면 진작에 많이 떨어졌어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리포트가 나오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리포트 나왔다고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동안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던,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수급의 부분들이 조금 뒷걸음질 쳤다. 즉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자라거나 아니면 매도를 치자라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리튬 가격의 급락,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재 가격의 인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이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테슬라에 영향을 좀 많이 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가격 논란이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를 이제 사서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 증가하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든대요. 왜 그러냐면 약간 좀 불편한 게 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충전소가 너무 없다 이런 거. 이번에 당장 추석 명절에도 길이 좀 막힌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충전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불편을 감안하려면 가격이라도 쌓아야 되는데 가격도 비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산 배터리 LFP 배터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게 뉴스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이제 그 에너지 밀도 이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거 말고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진 부분들은 이 싸구려란 인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저가 배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좀 더 개선돼서 나온다라면 가격이 싸면서 좀 안정성이 있는 그런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배터리로 둔갑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또 특히 양극재 이런 쪽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것이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낮춘 보고서도 두 건이 나왔다.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겠죠. 이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LG화학이나 SDI 이런 쪽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리포트가 아마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나왔다면 부정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도 아직도 이 목표 주가를 더 많이 낮춰서 리포트를 내보내네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때 이때 편승하자, 이때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약간 좀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매도 리포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가 더 작용될 수가 있고요. 주가가 단기적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투매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되었다. 배당주로 안전벨트를 한번 챙겨볼까? 네. 안전벨트를, 네, 배당주로 챙기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배당을 받으려고 끝까지 갔을 경우에는 배당락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잘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 지금 코스피 고배당 지수가,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좀 내려가는 상황이었지만 이 배당 지수는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고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높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 안에는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등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기업들은 은행주밖에 없지 않나요? 네, 실제로는 네, 뭐 삼성전자도 시총 현재가 시가 대비해서는 뭐 한 3-4%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배당 많이 준다 볼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지금 가을은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배당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뭐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가 들어간다 등등등인데 뭐 지금 9월 달에 배당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9월이 배당이 적기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9월은 아닙니다. 네, 9월에는 배당주 투자가 아니라 좀 이른 감이 있죠. 보통 이제 10월 달도 좀 이르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됐을 때 대체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 변동성 장세가 나타난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배당에 대한 어떤 그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었죠. 보험주, 그 은행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배당주인가? 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올해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주주 환원 정책, 그래서 배당 수치를 높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배당 수치를 높인다라는 것은 배당을 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좀 해봐야 될 내용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배당 같은 경우는 3분기 시점 지금 배당 기준일이 어제로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의 기준일이 지나가게 된 건데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3분기 요즘에는 다 이 분기 배당이나 이게 반기 배당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배당률을 보면서 들어가시면은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와 1년에 5,000원 배당 준대라고 했는데 이걸 분기로 나눠가지고 1분기에 뭐 1,250원씩 나눠준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는요 10월 달에 그거 보고 들어갔다 5,000원 배당 받을 거 들어갔는데 1,200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은 고배당주가 아닌 거죠. 연간으로 치면 고배당주인데 나눠서 줘버리기 때문에 고배당주가 아닌 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외국인들이 눈치 빠르게 네, 금융주나 통신주에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고요. 아무튼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이제 분기 배당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많이 진행이 좀 됐고요. 또 지금 사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개념이 좀 있었겠죠. 왜냐면은 이제 연말까지 투자를 하더라도 10% 정도 가까운 배당이라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주, 은행주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통신주 쪽으로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법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차 배당 수익률 이후에 뭐 중간 배당 한번 나갔지만 네, 올해 배당 수익이 5.5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와 현대차 5%대 배당이래. 그러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간 배당을 못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배당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한 3%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배당을 따질 때는 이미 받은 게 있나 없나, 내가 연말에 이 기말 배당에서 다 받아 먹을 것인가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중간 배당을 주게 되면 이 배당에 대한 그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배당락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기말에 왕창 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배당락이 또 세게 나오죠. 그래서 1년 내내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배당 10%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20%, 30% 나와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잘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어떤 그 부분들도 잘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전략들 잘 세우셔가지고요. 네, 배당도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배당주는 제가 보기엔 약간 그 좀 이른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배당을 위한 매수가 좀 들어왔었다면 살짝 조정 기간을 좀 거쳐서 10월 달에 다시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면서 그래도 뭔가 반등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어요.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라 보실 수 있겠고요. 악재는 크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2차전지의 매도 리포트가 갑자기 부쩍 많아졌는데 기회를 틈타서 내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작당을 하고 한꺼번에 공격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도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심리적인 부분으로 많이 흔들어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에게 멈칫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빠져나가야 되나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그런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배당주로 안전벨트를 맬 것인가 이 부분은 잘 따져보고 매야 됩니다. 안전벨트를 허술하게 매면은 오히려 안 매는 일만 못합니다. 그래서 배당주로 대응하실 때는 내가 미리 받아놓은 배당이 있는 것인지 배당 수익률 얼마가 되는 것인지 또 배당락은 어느 정도 어떤 흐름들을 보여왔었는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등등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 한 꼭지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104페이지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언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주가라고 부른다. 주식 투자도 하락장과 상승장이 반복되는 주기를 만들며 돈을 버는 시기는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들 지금 언제 돈 벌어요? 언제 올라가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말도 많으신데요. 네, 그 시기에 조만간 옵니다. 네, 꼭 참고,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네, 부담스러웠었던 그런 증시 상황들 오늘은 좀 털고, 반응이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2차전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죠. 2차전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상승폭이 제한이 될 거고요. 2차전지도 어제 떨어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게 된다면 오늘 시장은 제법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은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장중시장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